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잠깐 보신 그 동영상은 오늘 1월 27일 월요일 오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강화문의 오후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자, 이 설날도 그렇고 설 연휴 동안에도 계속 이 강화문에서는 보수 우파 단체의 집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설 명절 차례상에 모여 앉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을 테고, 거기서 뭐 민심을 서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주로 설 차례상에 오른 그 이야기로는 뭐 조국, 또 추미애, 윤석열 충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를 감쌌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또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더 활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추미애와 이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여전히 조국과 윤석열 석국열차, 여전히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진골이나 성골이 아닙니다. 한 6부품 정도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추미애 판사였는데 발탁한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DJ계에 가까웠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추미애 의원이 앞장서서 그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을 뭐 후회한다고 하고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 문재인 정권의 토대죠. 자, 또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교체가 됐고 야당 대표에서 졸제 여당 대표가 됐는데, 그때도 새로 출범하는 청와대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임종석 실장과도 여러 가지 기싸움을 벌였고, 또 인사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충돌을 많이 빚었습니다. 자, 그런 추미애 그 장관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후임으로 삼았을까? 저는 정권과 추미애의 양쪽 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한때 추다르크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저돌적이죠. 저돌성이 있는 또 판사 출신인, 지금 검사와 검찰과 대결을 해야 되니까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를 선호를 했을 것이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전히 서울시장의 뜻이 있고 또 자기 대권까지 뭐 생각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아마 정권에 힘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과 일전을 치르는 것이 추미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딱 전면에 나서서 하는 사람은 지금 검찰 간부 2사람, 그리고 이 청와대 1급 비서관 2사람이죠.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은 검찰 1차 학살이 일어났을 때, 1.8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취임한 지 불과 5 만입니다. 잘 내용도 모르는 사이에 이 2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2사람, 그리고 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 있는 이성윤, 이 사람들 다 한 것이고, 그리고 2차 인사학살이 일어났을 때도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이게 어떤 조직을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업무 파악도. 그렇기 때문에 이 4사람이 아마 거의 다 지금 움직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부패강력부장,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 이 네 사람이 윤석열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이 네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느냐? 추미애? 저는 그것보다는 조국이 있다고 봅니다. 이 네 사람과 조국의 그 인연이 상당히 각별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학 후배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깝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검찰의 소위 말하는 요직 빅3를 다 차지했습니다.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의 검찰국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초기에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제로 검찰 간부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명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인사적 우대를 하는데 기여를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35일 동안 가 있었는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 가 있을 때는 그때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이성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두 사람은 끈끈한 인연을 맺었고 심재철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죠. 새로 임명된. 얼마 전에 뭐 상갓집에서 이 항명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양석조 대검 바로 직속 부한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너가 검사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을 밑에 검사들에게 휘하 검사들에게 했다가 그때 회의석상에서 했다가 또 재판 연구관들 그 검찰 연구관들에게 보고서를 만들려고 지시를 했다가 다 거부를 당했죠. 거부를 당하고 그 끝에 상가집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그 정도로 조국과 그 심재철의 관계는 끈끈한데 원래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부터 두 사람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재철 검사는 운동권 서클이죠. 법대 안에 법사학회 여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국 학생은 서울대 법대 교지죠. 피데스 여기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조국을 무혐의로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당히 중요한 수사들을 심재철 부장이 가로막고 있죠. 청와대와 조국을 향한 수사를. 자, 그러니까 이 심재철, 이성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지금 조국 씨가 두 가지로 일단 기소가 돼 있죠. 하나는 일가 비리로 기소가 돼 있고 부인은 구속이 돼 있고 뭐 동생도 구속이 돼 있고 모촌 조카도 구속이 돼 있고 이 상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도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이 검찰은 수사도 하지만은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상대 피의자들 변호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런데 과연 이성윤, 심재철 이 사람들이 지휘하는 검찰이 공소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소유지에 소극적이지 않을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조국과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들 로펌의 어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떼줘서 두 번이나 그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 허위 증명서를 떼준 데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허위 증명서를 떼준 그 대가로 조국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 밑에 비서관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한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의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강욱과 조국의 인연은 그 전에도 있습니다. 최강욱이 서울법대 석사 학위를 받을 때 논문 지도 교수가 조국이었다. 또 정경심 씨,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가족들 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인이 최강욱이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실제로 이번 그 검찰대 학살 인사에서 상당히 실무적인 역할을 했죠.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과 함께 이 일을 다 추진한 겁니다. 조국을 수사하던 검찰들 다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또 청와대의 그 유재석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들도 전부 유배시켰습니다. 최강욱이 거기서 일조를 했죠. 또 한 사람, 인사에 이번에 검찰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사 또 한 사람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그 민변 출신이죠.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지냈습니다. 조국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뿌리가 같은 것이죠. 또 조국 씨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이광철 씨를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탁을 했고 그 위가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광철입니다. 자, 조국이 발탁을 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추미애 뒤에 이 조국이 아른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이지 여전히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은 아니다. 그런 그 흔적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추미애 뒤에 이 조국이 아른거리는데 그것이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지금 검찰에 대한 감찰이죠. 감찰. 최강욱을 기소하니까는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1차는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 안에 그 감찰 시스템에서 1차를 감찰을 하고 법무부는 2차로 감찰을 하게 되는데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을 35일 동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무부가 감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이 셀프 감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가 계속 감찰권을 확대를 해서 법무부가 직접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가 그전에는 3개였는데 이것을 7개까지로 만들어 놓고 조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된 감찰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확대된 감찰권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그 후임자인 추미애죠.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지금 모두 재판도 남겨두고 있고 또 대학교에 뭐 강의 신청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조국이 여전히 이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어쩐 일인지 조국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조국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빌미로 삼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압력을 넣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조국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내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국민이 고초를 겪은 것이 아니고 조국이 고초를 겪어서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말까지 하니까 앞으로 또 조국이 언제 부활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 연휴에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 한 토막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론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한 이야기인데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과 조국이 대결할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대표로 나서고 보수라기보다는 반문 대표겠죠. 그 다음에 조국이 친문 대표로 나서서 대선에서 겨룰지 모른다. 실제로 조국 씨는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여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면 한 중간 정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 지금은 1%지만 앞으로 확장성도 있겠죠.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궁열차가 다음 대선에서
부딪힐지 모른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조국 씨가 어떻게 자기 댓글에 나오라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